자, 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파트 페이지 519페이지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전산세무 2급 하시면서도 하시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서경국의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자료이다. 세금 계산서 뭐 수치나가 아니면 발급은 적법하게 했고, 아래 보면은 국내 판매분이 있으시죠? 그럼 국내 판매분 같은 경우는 여기 과세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수출분 같은 경우는 영세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문제가 수기로 치는 문제가 나와요. 치는 문제, 수기로 쓰는 문제. 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써진 금액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지문 보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 자리 있으시죠? 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거는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인데, 요게 이제 메인 매출 전비 칠 때는 흔히 과세 매출로 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니까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왼쪽에 금액은 과세 표준을 넣으시죠. 그래서 5억을 치시면은 옆에 세액은 5천만 원이 뜨실 거고요.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두 가지는 이제 묶어서 3번 자리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분 자리에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둘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니까 부가세를 빼면은 3억 3천에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제 부가세 포함이면 3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뭐 계산하시는 법은 3억 나누기 1.1 다음에 곱하기 0.1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부가가세 바로 계산할 거면은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셔도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서 이제 3번 자리에다 금액을 쳐주게 되면은 3억 2천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빼고 신용카드 거 3억, 현금영수증 거 2천에서 3억 2천. 자, 그러고 아래 보면은 내국 신용장에 대한 공급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내국자를 뒤집으면 국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매출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4억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자리에다가 들어가시게 되고요. 다음에 수출분 나왔죠. 수출분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외국으로 진짜로 수출한 분은. 그래서 그거는 기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자리 6억이 되시고요. 다음, 그리고 매출 자료를 추가로 조금 더 보면은 아래 3번에 보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는 7번 자리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경우는 옆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따로 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갖다가 바로 쓰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죠. 그래서 저는 세금 계산서 자리에다가 예정 누락분 자리에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니까 바로 2천만 원을 한번 쳐보면 이렇게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제 대손 발생 내역이 있는데, 대손 발생 내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한 광고가 아닌데 광고창이 떠 있으니까 닫을게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대손 같은 경우는 좀 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위아래로 하나 쓸게요. 자, 매출분에 대해서예요. 대손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대손이 발생된 것을 회수한 것인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냐, 대손이 발생했던 것을 회수했냐에 따라서 이제 입력하는 법이 조금 다르고요. 다음에 현재 대손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매출분해 안에서의 지금 제가 적는 거는 매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로서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것 되셨죠? 근데 대손이 발생된 것을 회수하게 되면은 플러스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 되셨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는 오늘 파산이 확인됐죠? 그래서 오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로 입력을 할 거고, 대손세액 공제는 세액 자리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 자리에다 얼만큼 쳐야 되냐면은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700만원. 그래서 대손 가감 자리에다가 8번 마이너스 700만원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다 더해서
과세표준이 뜨실 거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다 더해서 다음 부가가치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뜨게 되고요. 지저분하니까 지웠다 매입 자료를 다시 칠게요. 자, 매입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매입, 자, 원재료 매입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분은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수령분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접대비 지출분이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 세금 계산 수령분이 있으시고, 다음에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 수령분이 있으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장치, 우리 책에는 이제 안 나눠져, 나눠져 있네요. 책에도 나눠져 있는데, 기계장치 구입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흔히. 고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들을 고정자산이라 그러시게 되거든요.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뭐 원재료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접대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 매입분에 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접대비는 불공제 부분이시죠. 그래서 불공제 부분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실 때 두 번을 쳐요. 두 번을. 그래서 그거 치는 이유는 제가 치고 나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일반분 자리에다가 5억하고 5천을 합쳐서 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는 게 5억 5천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10%를 하면은 5,500이 될 거예요. 다음에 기계장치는 고정자산 매입분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에 4억이 될 거고 부가가치세는 4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으신 분 중에 얘는 지금 불공이죠, 접대비는. 그러면은 하단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다가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쳐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5,500에서 500만 원의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빼게 돼요, 컴퓨터가.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 남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두 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필기할 때도 두 번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고,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분이 있으시죠? 요건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흔히 이제 뭘 치는 자리냐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의제 매입세액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 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구입분이니까 그것조차도 여기 보면 이제 일반 매입분에 이제 치시면은 옆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3억 3천 치시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고 이제 뭐가 있으시냐면은 이제 거의 다 친 것 같은데 아래 보면은 영수증 수령분이 있어요. 영수증, 간영수증 받은 게 있죠? 그럼 간영수증 받은 분에 대해서는 불공제분이긴 한데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전표 대상이 되시거든요. 가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불공을 치실 때 선생님 이거 이럴 때 어떻게 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불공이 되시는 대상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사유가 아닐 때예요. 지금처럼 뭐 카드 영수증을 받았거나 지금처럼 뭐 영수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는데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싸리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전표로서 전표 자체를 나눠요. 되셨죠? 이런 시험은 이제 TAT 2급에서 주로 이제 전표 치는 문제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지금 원래는 가산세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3번 때문에 신고불성실이랑 납부지원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답에는 거기까지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답안에는 납부환급세액까지, 차가감 납부세액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4,300만원, 즉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계산을 할게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523페이지. 자, 문제 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 찾으래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이제 조기 환급을 받으실 때는요, 매 월마다 혹은 매 2개월마다 1월, 2월, 다음에 4월, 5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법인사업자란 가정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조기환급 기간 경과 후에 25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다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환급받아야 되니까 납부는 아니겠죠.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시고요. 매월마다 혹은 매 2월마다 그 기간 끝나고 25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조기환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영세율 사업자나 아니면은 설비를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조기환급 제도는 수출과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케이, 맞고. 다음, 그러고 2번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라는 경우에 환급에 관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죠.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신고서를 당연히 제출을 했겠죠. 다음 또 갑니다. 4번 조기환급은 조기환급별로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 아니에요.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이제 환급을 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1월 31일 다음에 여기가 2월 28일 이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매 2월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만큼 신고 기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과세기간 매 2월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이내 되셨어요? 조기환급에 대한 신고를 하고요. 그러고 이 뒤로 15일 이내 조기환급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때가 환급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527페이지 3일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매출가액 1,500만원과 다음에 매입세액 50만원. 자, 여기는 공급가액이고요. 여기는 매입세액이에요. 신고하지 못하여 이를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고 관련 합계표를 제출하고자 한다. 자, 이 경우 회사가 납부해야 될 가산세 합계액은 얼마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옆에다가 주잖아요. 주 되셨죠? 주잖아요. 그럼 법인이니까 옆에다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어주든가, 아니면 뭐 세금 계산서는 발급했고 전송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좀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이게 법인에서는 지금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답안에 나와 있는 합계표 제출 불성 시의 가산세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되셨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전송을 하시면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해서 가산세가 이제 안 나오시게 되고요. 되셨죠? 작성의 의무를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면제해 주기 때문에 안 나오게 되고, 다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러고 만약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을 안 하시거나 전송을 안 하시면은 발급가산세나 전송가산세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주자를 떼고 개인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합계표에 누락했다 라는 이제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가 돼야 문제 성립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옛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문제를 좀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뭐 어차피 제가 학고 유튜버긴 하지만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금 계산 사표표 가산세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법인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은 했는데 뭐 합계표에 누락했다라는 뭐 상태가 나오면은 뭐 예외적으로 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되게 힘든 예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 문제를 수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신고불성실하고 다음에 납부지원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에 합계표 제출가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답안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은 적용을 하는데 사실 문제가 성립이 조금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때는 1번의 합계표보다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 쪽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신고불성실이나 납부지원가산세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하단에다 선식을 조금 쓸게요. 미납된 납부세액에 곱하기 과소신고는 10%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무신고라면은 20% 부정행위는 안 쓸게요. 다음에 1- 감면율로 계산이 되고요.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는 미납된 납부세액에 곱하기 일수 다음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이 돼요. 요 가끔 이제 25 나누기 10만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일한 산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계속 만분의 3이었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계속 수업을 해서 만분의 2.5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한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 미납된 세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미납된 과세 표준이 얼마 있죠? 1,500이 있죠. 그래서 미납된 과세 표준이 1,500이니까 곱하기 10%를 해서 미납된 매출세액은 150만 원이라는 게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미납된 매입세액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문제에서 50만 원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두 개를 빼면은 미납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납부세액 자리가 100만 원. 다음에 여기도 미납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되시고요. 뒤에 납부지원가산세는 일수 바로 채울게요. 일수가 지금 90일이라 그랬거든요. 90. 다음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0만원 곱하기 90 2.5 나누기 만 하시면 여기가 22,500원. 다음에 현재는 요거를 이제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고를 못했다가 아니라 누락이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면율인데, 감면율은 이제 문제 나오시면 안 주어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요 정도 감면율만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과소신고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뭐라고 외우라고 그러냐면은 1, 9, 3, 7, 5, 6, 5라고 외우라 그래요. 물론 이제 1년도 있고 그다음에 2년 이내도 있고 이런데 보편적으로는 제 생각엔 6개월 이내 정도밖에 문제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1, 5, 3, 3 콜렉트 콜을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물론 이제 뒤에 기간이 더 있긴 한데 제 생각엔 그 뒤로는 잘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개월 이내는 90% 감면이란 얘기고 3개월 이내는 75%, 그다음에 6개월 이내는 50% 감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무신고도 동일하게 1개월 이내면은 50% 감면, 3개월 이내면은 30% 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짜가 90일이면은 1개월은 넘어갔는데 3개월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돼서 감면율은 75%가 됩니다. 75%. 그래서 여기가 75%. 그러면은 1-75%를 하시게 되면 0.25죠? 25%. 그래서 100만원에 0.1 곱하기 0.25 하시면은 신고불성실 금액은 25,000원이 됩니다. 그러고 매출처별 세금계 삭개표의 제출 불성실가산세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해당이 될 수 있냐면 나와 있는 지문 중에 지금 수정신고의 삭개표를 이제 재제출한대요. 그럼 요걸 보면서 이제 합계표가 이제 누락됐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자, 누락된 금액이 얼마냐면 1,5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정신고에 누락해서 확정신고하게 되면 이제 지연제출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확정신고에도 제출을 안 하면 미제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제출이 되면 0.5%가 되고 지연제출이면 0.3%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0.3% 적용을 해서 4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이제 다 더하면은 45,000원에 25,000원에 22,500원 하면 가산세의 토탈 합은 92,500원이고, 다음 미납된 세액이 얼마 있냐면 100만원 있었죠? 그럼 100만원에 92,500원을 더하시면 답안에 가시는 거는 2번이 되시겠네요. 192,500원.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528페이지. 자, 가산세액인데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럼 일단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매출세액이 지금
3억이 있어요. 3억에 대해 10%겠죠. 그래 3억에 10% 하면은 3천만 원일 거고, 다음에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입세액은 지금 여기 보면 1억 5천인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래요. 자 그럼 1,500만 원이겠죠. 일단 요 상태인데, 아래 보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잘못된 게 있대요. 그래서 요때 이기 확정 신고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서 포함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예정 신고 시 미제출한 이제 합계표도 이제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1번 보면은 국내 판매분 500만 원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신고가 누락이 되었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예요, 주.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이요. 그래서 법인이니까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란 말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전송을 하시면요, 합계표 이제 작성 의무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홈택스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성립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종이세금 계산서 가산세를 구해야죠. 되셨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차라리 주자를 떼주시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됐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문제대로 풀면은 신고 누락하였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 삭개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을 했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에서 삭개표에 누락이 됐다? 아, 저는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합계표에 누락을 했대요. 일단 누락을 했대요. 자, 그래서 요게 합계표 가산세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이제 언제 제출했다는 얘기냐면은 확정신고에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럼 500만원에 곱하기 0.5% 다시 0.3% 지연 제출일 거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있을 거냐면은 15,000원의 가산세가 있으실 것 같네요. 일단 되셨죠? 자, 그러고 하단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급가액 600만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에는 또 포함이 됐대요. 되셨죠?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잠깐 옆으로 당겨서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표에 포함이 안 됐다고 뭐 적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표 가산세일 텐데 600만 원에 0.3%를 해서 18,000원에 이제 가산세, 합계표 가산세가 있나 라고 생각이 이제 되고요. 다음, 그러고 원료 구입액이 200만원 있는데 이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요.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제출이 누락되었다 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표를 제출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회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유리한 입장이에요. 근데 회사가 이제 실수로서 그걸 누락하는 바람에 신고가 안 들어간 거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회사가 유리했어야 되는 건데 회사가 누락하는 바람에 회사 자기 자신의 이제 귀책 사유로서 불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가산세를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장비 구입액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장비 구입액이 이제 400만 원이래요. 근데 매입처별 세금계산표에는 500만 원으로 과다기재를 했대요. 과다기재. 되셨어요? 이런 상태가 되시면 요거는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됐죠? 왜냐면 100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어야 되는 것, 다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큼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가다기재하는 바람에 공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뒤에 납부지원 가산세 계산할 때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 매입처별 세금 기사표는 0.5% 해서 5,000원만큼 가산세가 있으신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조금 수정을 좀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번은 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처별 세금 기사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근데 2번은 신고를 하였으나 이것도 좀 억지죠.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 기사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2번은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고 1번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이 공급가액이니까 10%에서 50만원만큼 매출세액에 더해 주셔야 될 거고, 다음에 나와 있으신 지금 지문 중에 원료 구입액 200만원에 대해서는 신고 및 합계표의 제출이 누락됐죠.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저 200만원이 공급가액이라 그랬으니까 저거의 10%인 20만원만큼 매입세액이 추가로 늘어야 되고, 다음 그러고 장비 구입액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은 400만원, 그러고 500만원이죠. 그러면 이만큼 매입세액을 더 받았으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매입세액에서 10만원, 10%니까 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총 1,500만원에 20만원 더하고 10만원을 빼서 1,510만원만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에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에 더하시면요 3,050만원만큼 매출세액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가지에 빼면은요 1,540만원만큼이 납부세액인데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합계표 가산세는 계산을 했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원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신고불성실은 아까 제가 미납된 세액으로 한다 그랬죠. 납부지원 가산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신고불성실 미납된 세액이 얼마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500만원은 신고를 누락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미납된 세액일 거고, 자, 미납된 세액은 위에다 계산을 할게요. 납부세액.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얼마 있냐면 50만원. 500만원의 10%에서 50만원이 있을 거고, 다음에 미납된 매입세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누락해서 이제 이 부분은 미납된 매입세액이겠죠. 그래서 20만원만큼은 빼줘야 될 거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과다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나라에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만큼은 미납된 납부세액으로 다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납된 납부세액이 얼마 있냐면 40만원이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40만원 곱하기 예정신고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해야 하니까 과소신고라 10%,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다음에 감면율은 1- 지금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신고 하시면은 이제 3개월 이내거든요. 자, 그래서 75%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가산세는 10,000원이 되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납부지원 가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40만원에 곱하기 일수를 세셔야 되는데 문제 일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수는 이제 언제냐면은 원래 예정신고에 대해서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10월 25일까지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잘못한 건 10월 26일부터 잘못한 거니까 10월달은 10월 26일서부터 10월 31일, 다음에 11월달 1일서부터 30일, 12월달 1일서부터 31일, 다음에 지금 1월 25일에 신고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셔서 이걸 다 더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26일서부터 31일까지면은 26, 27, 28, 29, 30, 31일 6일이거든요. 6일 첫 번째 거, 아래 거 30일 있죠? 30, 아래 거 31일 있죠? 30일, 그 아래 거 25일 있죠? 25 해서 92일이에요. 총 92일. 자,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92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근데 이것도 우리 책 답지에는 만분의 3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답지가 이제 틀렸으니까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40만원 곱하기 92 2.5 나누기 만 하시면은 9,200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 그럼 가산세를 더해보면, 자, 가산세가 얼마 있냐면 18,000, 다시 15,000원에 18,000원에 5,000원에 15,000원 18,000원 5,000원에 만원에 9,200원까지 더하면은 가산세는 총 57,200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더하시게 되면은 1,540만원에 플러스 57,200원을 더하면 답안에 가시는 건 1,545만 7,200원만큼이 차가감 납부세액이 돼야 됩니다가 되시겠는데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답지가 답이 하나가 틀려 있다는 거 하나 챙겨드리고요. 사실 이게 문제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엔 탐탁하지 않아요. 되셨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탐탁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교재를 판단하겠냐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530페이지. 자, 다음은 주 서울에 2021년 10월서부터 12월까지 확정신고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샵 1과 샵 4까지 기입할 금액은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럼 샵 1에 들어가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분, 그것도 과세 거.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것 중에 부산에게 6억 원, 자,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럼 이 자리 들어오는 거 당연히 6억일 거고. 다음 그러고 하단에 보면은 국내 소매상인 광주에 3억 3천만 원 부가세 포함이죠.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 그리고 문제 지문에 현금 영수증 얘기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과세 표준은 제가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라 그랬죠. 그럼 3억 3천 중에 부가세를 떼면은 3억이겠네요. 그럼 다방에는 뭐 안 봐도 2번인데 마저 보면은 수출업체에게 로컬에이시는 내국 신용장이익이시죠? 그래서 4억 원만큼은 세금 계산서 자리로 들어가셔야 될 거네. 여기 4억일 거고. 되셨죠? 그래서 요게 1, 2, 3 다음에 4번 자리에서는 파산이 되시게 되면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대손세공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800만 원이구나. 부가세 부분. 답안에 가는 거 마이너스 800까지. 자, 다음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에 제출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예정신고 시에 공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확정신고서에 공제받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면 납세자가 유리한 상황을 지규책 사유로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답안이 1번 틀리셨고, 매입처별 세금계산표는 보통 이제 언제 많이 가산세 계산을 하냐면은 과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보통 계산을 해요.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 다음에 2번 가공세금 계산서 딱 봐도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 발급받아. 딱 봐도 뭐 잘못된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오케이, 이것도 당연히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 눈치껏 센스껏 보면 답안이 1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3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자, 합계표 당연히 내셔야 되고, 다음에 이건 제가 진도 나가다가 앞에서 언젠가 얘기한 적 있는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밖에 못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확정신고에만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냐면은 납부세액 정산, 납부세액 이제 안분 계산할 때 이제 겸용사업자에 대한 정산, 공통매입세액 정산,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 되셨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또 대손세액 공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의제매입이나 아니면 재활용 폐점 매입세액 공제할 때 확정 신고가 되면 한도 계산을 해요. 한도 계산.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4번.
자,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사업자는 각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오케이, 맞죠. 2번 일반 환급세액은 예정 신고는 환급이 안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산세무 2급 하시는 분들, 그래서 물론 법인이긴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치는 자리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정신고에 환급액이 떴는데 예정신고에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환급이 있다 그럼 그때 돌려주겠다 라는 의도로서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게 만약에 조기 환급 대상이시면 예정신고도 환급이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뭐 3번 얘기는 아까 앞에서도 했었고, 4번 당해 과세 기간 중 대손이 발생해왔거나 대손금이 회수될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가감한다. 가산할 수도 있고 감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케이,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내려갈게요. 자, 5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이다. 잘못된 것은, 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은요 공급가액의 1%, 요거는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다음 지연전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세무 2급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보실 거니까 지연전송 세무 2급에도 있죠. 미전송은 0.5%, 지연전송은 0.3%. 다음에 현금 매출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요 신고 미달액의 1%입니다. 1%. 근데 요거는 이제 세무 2급에 잘 안 나오시죠.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죠, 아예. 자, 다음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경우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럴 때 이제 3% 가산세. 오케이.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산세 규정이다. 잘못된 것은,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각 가산세 적용한다. 오케이. 자, 2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공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3%의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중에 2%짜리 적용되는 거와 3%짜리 적용되는 가공세금 계산서 3%, 2%와 3%짜리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2%만 되는 게 아니라 2%, 3%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가 배제가 된다가 맞는 얘기라서 3번 질문도 틀렸고요. 4번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다음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표에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은 세금 계산서 가산세가 우선이에요.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신데, 제가 일단 요걸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쇄하다 오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1번이시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7번 갑니다. 7번 다음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3일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 내역이다. 2021년 1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과세사업자가 판매한 5천만 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5천만 원은 과세표준에 당연히 뭐 포함해야 될 거고. 다음, 그러고 면세사업자한테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과세사업자예요. 이게 나거든요. 내가 과세사업자인 게 중요한 거지 사간 사람이 면세사업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간 사람이 면세사업자면은 그 사간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지 나는 매출세액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리셨고, 다음 3번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400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오케이, 요거 말하고 있네요. 지금 가능하고요.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불공이니까.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8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4월서부터 6월이래요. 자, 관련된 자료이다. 차가감납부세액이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매출세액은 제품 공급가액이 1억이래요. 자, 그래서 요 1억 원의 10%가 매출세액일 거니까 1000만 원일 거고, 매입세액은 8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불공이 100만 원 있다 그랬죠? 저는 손계산하는 거니까 바로 뺄게요.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700만 원. 자, 그러고 확정신고 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차가감 납부세액이면 가산세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지금 5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이 500만 원은 기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되셨죠? 그럼 여기에 10%가 매출세액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50만 원을 더해 주셔야 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납부세액은 1050만 원에 마이너스 700만 원을 하면 350만 원에 플러스 가산세가 될 거니까, 가산세는 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니까 500만 원에 2%에서 10만 원이 되시겠죠.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은 360만 원이다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답방이 4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부가월세 신고납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을 하게 되면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즉 폐업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 내거든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일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30일 이내 환급을 하시죠.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사람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4번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시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535페이지. 간이과세는 잠깐 훑을게요. 올해 이제 간이과세 파트에 개정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시험 문제에 조금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지문을 좀 훑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제 미만인 것으로 이제 되는 사람들이 이건 신규 사업자 얘기인데 어차피 적용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간이과세자가 되게 되는데, 제가 요거 앞에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에 해당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 그랬고요.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럼 이거 이제 말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거는 사간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고 요 4,800서부터 8천만 원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 발급을 못 한다 그랬죠. 근데 올해서부터 이제, 작년엔 이게 조특법이었는데 올해서부터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납부 의무 면제예요. 되셨죠? 그래서 가산세를 낼 필요가 다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구나 라는 얘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 내려가서 이제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여기 페이지가 지금 536페이지거든요. 여기 계산 구조는 좀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요게 6월 30일 이후, 이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는 매입세 공제를 할 때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했었어요. 되셨죠? 근데 뭐 결국에는 지금 원래 매출세 계산하시는 요걸로 이제 계산했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했어요. 부가가치율을 곱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7월 1일 이후서부터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공급가액의 0.5%밖에 못 받아요. 통일됐고요. 다음에 7월 1일 이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이 안 돼요. 되셨죠? 제가 지금 별표 치는 건 1호 문제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이제
이전에 6월 30일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1.3%에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은 2.6%였는데 지금 7월 1일 이후에는 1.3%로 다 통일해 버렸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은 7월 31일 목표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이게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고 자, 아래로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539페이지 보면은 납부 의무 면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라까지는 안 나오실 것 같고 지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냐면은 여기 세금계에서 발급의 원칙 다만 4,80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그러면 이 가산세 규정이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없었어요. 되셨죠?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생겼구나. 되셨어요? 8천만원 이제 이하이고 다음에 4,800만원 이상인 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세금계산 발급을 한다 그랬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생겼구나 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540페이지. 다음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아요. 이건 제가 앞에서 문제 풀면서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틀렸죠. 발행하는 간이과세자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세금계산 관련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답안 2번 틀리셨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 유형 변경이 가능하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보실 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이제 공급대가 금액이 8천만 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8천만 원 미만이 되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다음 4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오케이, 8천만원 미만.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김영세 씨의 개인이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이다. 자, 요거 포인트죠.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7월 1일 이후에는 의자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을 때도 그 공급대가의 0.5%를 일률적으로 통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러고 신용카드 이제 매출전표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1.3%로 다 통일된다 그랬죠.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가 있네요. 자, 그럼 간이과세자 계산 산식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 대가에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이니까 지금 얼마냐면은 5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금액이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고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공급 대가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죄송해요. 자, 그리고 공급 대가는 5천만 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 곱하기 세율은 10% 부가가치세니까 자, 계산하시면 5천만 원에 150만 원일 거고 다음 그러고 여기에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에 지금 나와 있는 0.5%라 그랬죠. 그래서 공급대가가 1,100만 원에 곱하기 0.5% 일률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5만 5천 원일 거고 다음에 여기에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들은 있으시죠.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이 얼마 있냐면 1,0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1,000만 원에 곱하기 1.3%. 자, 그럼 13만 원. 그리고 물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한도가 안 나오면 이렇게 눈에 보여서 굳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과감 납부세액은 150만원에 55,000원에 13만원을 빼시면은 다방에 가시는 거 13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다방에 나와 있으신 거 131만 5천원입니다. 131만 5천원 되셨죠? 금액 틀렸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55,000원에 13만원 더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 18만 5천원이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객관식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PDF 파일은 초판 파일이라, 초판 인쇄본이라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이제 돼 있는 교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이트 가시면 뭐 정오표도 있는데 정오표에 사실 다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틀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일단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다음 상황 중 잘못된 상황을 고르시오. 공인회계사 A는, 자, 공인회계사죠. 회계법인을 신규 설립해서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학년의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달할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전문직은요,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되셨죠? 다방에 가신 거 1번 틀리셨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러고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거는 7월 1일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이 안 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다가 좀 7월 1일 이후다 라고 좀 문제에다 적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이제 7월 1일 이후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었지만.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를 곱해서 적용한다. 오케이. 다음, 그러고 2번.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사업자는 못 받는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3번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하셔야 돼요. 다방에 3번 틀리셨고, 다음에 고지는 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예정 고지가 나와요. 예정 고지. 그리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 올해서부터 이제 예정 고지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3번 틀리셨고,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포기하시면 일반과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